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해주셔가지고. 조상이 600년이 되었답니다. 변화시켜서 더 개선시켜서 이렇게 키워보시는데 도시재생이랑 평소에 생각하시는 문제 말려주시면 아주 괜찮아요. 편하게 아니 저도 공표 나온 거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요? 고생하세요. 목청도 좋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태기자단의 김동현 대표입니다. 저희 생태기자단은 여부대 근린공원 주변의 생태 모니터링, 환경정화를 통해서 식물과 곤충 등 생태 환경 등을 듣고 느끼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공모 사업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은 생태 환경 모니터링이고 시와 사진을 통해서 생태 환경을 취재하고 홍보를 하는데, 시의 배경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부대 근린공원 안에 산행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 중에 어떻게 산에서 산 맹수가 여기 도시에 있을까 라고 해서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 없이 보내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제가 한 3개월 넘게 9번, 포럼까지 9번을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과 환경과 이런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부대 마을의 축제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강명의 최초의 소나무가 이 너부대 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부대 올라가는 흔적길이죠. 이런 걸로 최초의 그 수식어가 많이 붙는 곳이 너부대더라고요. 주민공모 사업 활동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던 일이 있을까요? 지금 주민공모 사업 중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해져서 그 포럼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 연구 워크숍으로 여기 강사님들만 모여서, 잘 보시면 저녁 6시인데 거기에는 태양 열로해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시면은 그 태양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강사님은 5시에 했으면 딱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6시에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8분의 강사님들이 이런 성과, 작은 성과라면 성과로 이런 제목을 내고 같이 했었던, 그래서 이제 한 에피소드로 하나 얘기하면, 이걸 찍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진 작가님도 한 분 오셨거든요. 자기가 야외에서 껌껌할 때 찍은 촬영한 걸 거의 없잖아요. 그 카메라에 다리에 단단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여기 센터장님이 핸드폰의 라이트를 이렇게 비치면서 촬영을 했었던 그런 추억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씨앗마을은요, 제가 이제 농사를 좀 오래 졌어요. 오래 져서 처음에 농사할 때부터 토종 씨앗을 접해서 그 농사를 짓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토종 씨앗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지킴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된 거죠. 씨앗 나눔도 하고 또그 토종씨앗을 농사도 짓고 씨앗을 자꾸 많이 증식해서 나눔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좀 교육도 하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 마을이 바로 이 너부대 마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녹색 공간이 되게 중요하고 마을에
그런 거를 만드는 일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연마을과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더부대가 굳이 뭐 커다란 그런 범위가 아니더라도 골목 같은데 뭐 이런데 또 옥상이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접목해서 토종 씨앗으로 간단한 그런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보기 위한 꽃을 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체험 활동을 많이 했고요. 뭐 화원 조성도 했고 또 이제 우리 먹거리 토종 먹거리를 직접 심기도 하고 뭐 수확도 하고 그걸로 또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관심이죠. 관심과 또 서로에 대한 배려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우연히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분이 이런 꽃 가꾸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랑 잘 색깔도 맞고 같이 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우리 광명시가 다세대 주택,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좀 많이 이렇게 건설되고 있잖아요. 동네 거의 뭐 광명공부가 없고 여기 너부대의 아름다운 이 자연마을을 이 형태를 좀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목도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골목이냐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해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만 잘 이렇게 가꾸기 잘하면 정말 광명시도 제일 훌륭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네트워크 팀의 대표 김정혜이고요. 아트워크 네트워크 팀이라는 거는 엔트라는 약자인데요. 그건 이제 개미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술 하시는 작가분들이 각자 다 작업을 하고 이제 흩어져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공모 사업이나 뭐 좀 보람단이 있다 할 때 개미처럼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본다라는 뜻으로 이걸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되는 바람에 재밌는 일을 같이 하게 됐고 주민들하고 같이 꿈나무를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먼저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 참여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했고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그 꽃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여하게끔 이제 신분을 쌓아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중간에 사실은 조금 속상했어요. 이게 사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축된 그런 분위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나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성된 거를 봤을 때 그 참가해주신 분들이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아,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었나 보다. 그런 감정들은 서로 교류했다고 하나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만족해 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는 이제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를 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심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어렸을 때 무슨 기념을 하기 위해서 나무 식수를 심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이제 많은 게 다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나무의 형태를 띈 거에다가 사셨던 분들의 그 메시지, 뭐 이 동네를 떠나지만 기억하고 싶은 아니면 이 동네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매달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그런 좋은 추억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명칭을 이제 꿈나무라고 해서 이곳을 기억해 달라는 뜻에서 기억하자라는 뜻에서 꿈나무라는 거를 해서 만들기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여성미술협회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벽화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러주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찾아서 봉사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지역의 특성상 문화예술을 접할 일이 조금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너부대 근린공원에다가 아트 벤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10분의 강명 오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 스터디를 했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예술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이거를 또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이 강명 5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처음인데 조금 특징이라면은 이분들이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다라는 거죠. 5동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접하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경험이고 계속 일주일에 기다려지신다. 일주일에 몇 번 했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셨어요. 놨는데 그중에 이제 아트벤치 같은 경우에는 강명시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요 벤치라는 것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어요. 요즘은 도시가 좀 아름다워야 되고 물론 이제 실용성과 좀 이렇게 미적인 것들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벤치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시민들은 굉장히 눈이 높아요. 물론 벤치라는 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앉음으로써 또 이 안에서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벤치도 좀 아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벤치를 놓음으로써 시민들이 조금 특이한 벤치다 보니 사진을 찍음으로써 너부대 공원이라는 데를 좀 홍보도 되고 여기 너부대 공원 왔더니 이런 벤치가 있더라 라고 다른 데서 또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하게 돼서 벤치를 좀 넣게 됐어요. 저희가 신바람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신이 나잖아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고 싶다. 저희가 놀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보면 정말 신나게 아이들이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한테 막 물벼락도 맞고 너무 시끄럽다고. 근데 그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근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공모 사업이 한 3년 이상 되면 안 돼서 너무 아까웠는데 그쯤에 딱 여기가 있어서 여기다 지원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딴 데서 하는 것보다 너부대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 길을 활성화를 좀 하고 싶다.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많이 모이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가 와글와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마련을 한 거예요. 했는데 어려움이 있죠. 네. 마을 사람들이 되게 사랑해야 되는 산이잖아요. 근데 접근성이 좀 그러니까 후미진 데 있다고 보나? 그러니까 마을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 한쪽 끝에 있으니까 지금 정비되기 전에는 약간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좀 있도록 이제 그것도 도시 사업에서 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장소 너무 좋아요 거기. 편하고 모기 외에는. 모기는 진짜. 어려운 거야 뭐 올해는 누구도 할 거 없이 다 코로나19일 건데요. 정말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끼리만 앉아서 터지게 노는 거야. 놀이자. 그래서 우리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그 시간에 다 채우고 놀다 가는 거 보면 그랬는데 조금 풀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렇게 산책을 거길 한 번씩 와요. 그리고 복지관 친구들도 산책을 거기 한 번씩 와요. 그럴 때 붙들었죠. 같이 노니까 너무 좋다고 또 있냐고. 그래서 저희 계속 이 시간에 한다고 오시라고 해서
또 오시 지속적으로 오셨던 데도 있고 복지관 친구들도 와서 잠깐씩 참여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뜻깊은 점이 있었고 가장 아쉬웠던 거는 실버 체조잖아요. 어르신들이 모여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지나가시거나 산책 가시는 할머님들이나 어르신들 붙들고 저희가 좀 하자고 해도 아유 몰라 이러고 가버리시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주민공모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이 어쨌든 여기 도시 시야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강명 5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도움이 많이 되고 올해 첫 사업을 한 거잖아요. 놓여져 있는 거 변화된 것들을 보면서 너무 좋다 했었어요. 근데 내년에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더 잘 되고 저희 제목이나 신바람과 와글와글이 있듯이 좀 와글와글하는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센터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공격적이거나 이런 그 홍보 또는 알림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 올해 1년에. 네. 자체 발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주민이 학부모가 남들이 스스로 발광을 하자, 빛을 발하자,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내자, 자발적인 어떤 참여라든지 활동에 대한 것들을 담아서 만들었고요. 작년에도 도시재생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올해 공모를 통해서 청소년 도시재생 아카데미, 아이들도 이게 학부모들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생각이 머릿속에 항상 아이들 생각인 거예요. 지역의 구성원도 아이들도 포함이 되니 아이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자, 참여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청소년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모 사업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 수업 준비하면서 또 저 도시재생 대학에서 다들 그러잖아요. 준비하면서 듣게 되고 가장 핵심되는 게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에 대한 필요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그 부분들을 직접 해보고 싶다, 참여하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다, 그 생각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막 검색하고 어른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뉴딜부터 해갖고 5가지 뭐 어쩌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해외 사례부터 해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공부를 하고 하니까 결론이 도시재생은 주민 스스로 우리 필요 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이 동네를 돌면서 너희들이 이게 필요하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너가 지금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하나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면 그것 또한 도시재생의 일환이다 라는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진짜 도시재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물고기요. 이 물고기가 아이들이 직접 이제 마을을 살펴보면서 너희가 직접 도시재생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고 마을을 살펴보자. 너희가 도시재생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니? 라고 어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니? 했을 적에 이 학교 주변이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적막하고 쌍막하고 지저분하다, 횡하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 앞에 목감천이 있는데 목감천하고 연계돼서 뭔가를 구상을 했을 적에 목감천이 옛날에는 예쁜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근데 그게 그 옛날이라는 게 불과 먼 일이 아니었대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포함했잖아요.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그리고 좀 그린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목감천의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기 그런 마음과 또 학교 주변이 또 깨끗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이제 봄에 벚꽃길이 예쁘잖아요. 그때 같이 예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물고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은 여기가 너부대가 특히 또 어느 곳이나 그러지만 자원이 많잖아요. 환경이라든지 뭐 골목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역적인 어떤 것들 자원들도 많고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능성도 많고 좀 많이 잘 됐으면 그래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좀 새로운 또 광명의 도시재생 또 기존의 것들 말고 도시재생하면 뭐 관광 뭐 꾸미고 벽화하고 막 뻔한 것들 말고 좀 이렇게 좀 재미난 것들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아이와 어른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들. 내년에도 공모사업 진행하나요? 네, 저희요. 참여하실 거죠? 네.